귀로 듣는 창업 컨설팅, 오늘도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창업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자, 이번에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성장하고 있는 창업 분야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테이크아웃, 드라이브스루 창업입니다. 네. 테이크아웃과 드라이브스루. 이 창업이 왜 요즘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자, 얼마 전에 드라이브스루 검사소가 화제가 돼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도입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별의 공간에 빠른 시간 안에 검사를 할 수가 있으며 별도의 격리 공간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매장을 들려서 음식을 사 먹으려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만지고 간 물건이나 장소를 쓰기가 꺼림직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테이크아웃을 하거나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음식을 사간다면 굳이 그런 위험 부담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드라이브스루 창업이, 이 업종이 좀 많이 뜬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래는 매장에서 판매를 하는데 테이크아웃만 하는 매장을 직접 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서점 앞에 2층에 햄버거 집이 있는데요. 네. 매장에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매장에 손님을 받지 않고 포장만 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감염을 위험하게 생각하다 보니 내놓은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매장을 계속해서 소독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다른 창업들에 비해서 또 위생상의 이유 말고도 어떤 장점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장점은 테이크아웃 전문점은 인터넷 업종이나 1인 소호 사업과 달리 노하우가 없어도 창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5에서 5에서 10평대의 작은 매장에서도 창업이 가능해 창업자 사이의 인기입니다.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관련 비용들이 대형 매장에 비해 50% 이상 절감돼서 운영 자금에 여유가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1인 점포로 창업이 가능해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덜합니다. 또한 경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그렇다면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하면서 성공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우선 제품의 객단가가 낮은 업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소나 위치가 임대료가 적게 드는 곳이 창업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두 번째로 주방 시스템의 간소화로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라고 하지만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해서 홀 판매, 배달 판매를 병행해서 아이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드라이브스루 창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요즘에는 테이크아웃 전문점, 배달 전문점을 넘어서 드라이브 스루 창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고 보니 답답하고 그렇다고 매장을 가긴 위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라이브 스루가 유행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 햄버거, S 커피 등등에서 시작을 했지만 요즘에 횟집서부터 도서관, 은행, 장례식장, 결혼식장, 민원센터, 투표소 등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예. 바로 이 드라이브스루 창업 지금 몇 개 그 브랜드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아마 이번에 더 호황을 누리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은행에도 드라이브스루가 있다고요? 예, 실제로 세계 최초의 드라이브 스루는 은행이었다고 합니다. 네. 최초로 기록된 드라이브 스루는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그랜드 내셔널 은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30년 그랜드 내셔널 은행은 드라이브 스루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입금 서비스만 제공했고 직원이 상주하고 있던 창구 역시 방범창으로 막힌 형태였습니다. 이처럼 서비스가 몹시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컨버터블을 소유한 부유층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한마디로 날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서 입금을 했던 겁니다. 1930년대 예. 드라이브스루 은행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민원을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서비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이동 주민센터는 차 안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민원 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스루 민원센터를 통해서 서류를 발급받으면 일반적인 방식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주차 등에 드는 대기 시간이 최대 27분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앞서도 이제 드라이브스루 업종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유명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 뭔가 좀 특별한 기능이 있을까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S커피점이 전국 140여 구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통해서 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마이 DT 패스 서비스를 도입해서요.
주문 과정이 훨씬 더 간편해졌는데요. 마이DT 패스는 고객의 차량 정보를 S 어플에 미리 등록한 후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진입하여 주문을 하면 매장에서 차량 번호를 인식하고 고객의 S 선불식 충전 카드로 자동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을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는 하이패스 차량처럼 말이죠. 결혼식의 경우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습니다. 이 결혼식의 경우 미국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예배당 리틀 라이트 웨딩 채플이라고 불리는 그 결혼식장은요. 1951년서부터 드라이브 스루 결혼식을 제공해 왔습니다. 보통 신랑 신부 입장, 주례사 등 여러 절차에 걸친 의식이 진행되는 일반적인 결혼식과 달리요. 드라이브 스루 결혼식은 속전속결로 진행됩니다. 공식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최근에 고화질 스트리밍 옵션이 생겨서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결혼식 과정을 커플의 가족이나 지인이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예배당은 유명한 커플들이 거쳐서 더 유명해졌는데요. 폴 뉴먼과 조앤드 우드워드, 프랭크 시나트라와 미아 페로,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제이슨 알렌, 알렉산더 커플이 라스베가스의 빠르고 독특한 드라이브 스루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결혼식도 하는군요. 예. 네. 이 투표소도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예. 이번 총선에 좀 활용을 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2017년 3월 치러진 네덜란드 총선에서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완전한 드라이브 스루는 아닙니다. 투표소 안까지 차를 타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실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잠깐 차에서 내려 기표대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인 장소에 설치된 투표소에 차를 가지고 방문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하겠죠. 유권자를 배려한 투표소로 투표를 독려한 덕분인지 당의 네덜란드 총선의 투표율은 지난 총선보다 8% 올라 81.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드라이브 스루 결혼식도 소개해 주셨는데 장례식장의 경우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또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 나가노 현 우에다시에는 드라이브 스루 장례식장이 도입됐다고 합니다. 조문자가 접수대에 차를 멈춘 다음 태블릿 PC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 불을 붙이지 않는 전열식 향을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조문을 할 수 있는 장례식장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장례식장에 도입한 업체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장례식장에 가지 않겠다는 고령자의 말을 듣고 새 방식의 장례식장을 도입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폐 끼치는 걸 몹시 꺼리는 일본의 국민성을 고려한다면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죠. 또한 업체 설명대로 신체가 부자연스러워서 일반적인 조문이 어려운 사람도 편하게 고인의 명복을 빌 수 있습니다. 이 장례식장의 이 드라이브 스루 얼마 전 저도 TV에서 것 같네요. 그러세요? 예. 제가 또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예배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동차 극장처럼 드라이브인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차를 갖고 가서 거기서 이제 라디오로 들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다양하게 예. 잘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단순히 창업을 넘어서 또 모든 분야로 드라이브 스루가 가능한데 그럼 이 드라이브 스루 창업 컨설팅을 한다면 어떻게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번에 배달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서점에서. 그때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먼저 결제를 하고 차에 탄 채로 물건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라이브 스루 창업처럼 된 거죠. 이게 아마 확정될 것 같고요. 기존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서 사람들이 쇼핑을 하던 시대에서 그러니까 차에 탄 채로 주문을 하고 물건을 받아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고가 이러한 드라이브 스루 창업을 확장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날 수 없을 때 드라이브 스루로 결혼식, 장례식, 은행의 업무까지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교회, 학원, 서점, 도서관, 편의점 등등 분야로 확장해 나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드라이브 스루가 가능한 지점에 매장을 마련하시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로 우리 생활 방식에 많은 또 변화가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창업 드라이브 스루에 대해서 함께 해봤습니다. 귀로 듣는 창업 컨설팅,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